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핵심 요약 강의 3주차입니다, 여러분들. 자, 복사해서 보시기 힘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들. 핵심 요약 강의 3주차 한번 보시면 우리 그리고 요약 자료는 여러분들 우리 심화 과정의 요약 자료를 좀 일단 임시로 참조해서 보셔도 되고, 또 우리 그동안 봤던 분들은요, 새로 또 출력하기 좀 뭐하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출력해서 핵심 요약 자료로 보시기 바라고요. 요약집 보시면 3주차 강의인데 우리 오늘 취득세 취득시기 할 차례죠. 그래서 취득세 취득시기는 올해는 왠지 요거는 별표에서 3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시기가 가끔씩 독립화 문제로 나오죠. 작년에도 요게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지문 한 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왠지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것 같으니까 별표 3개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왜 취득세에서 의미가 있냐면요. 납세무 성립시기가 되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조세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죠. 그래서 어느 때를 취득한 때로 하느냐에 따라서 납세무 성립시기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잖아요. 어느 때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요. 취득세 취득시기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느냐. 먼저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를 보면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이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이거 신고하고요. 그래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이때부터 취득세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하고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기일로 한다. X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요. 검증받은 취득이요.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한때 법령 명칭은 지금하고 다르지만 이런 경우에 객관성이 있다고 해서 취득 시기를 한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어떤 때는 똑같이 매매했어요. 어떤 때는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어느 때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바로 몇 달 만에 다시 또 개정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시험에서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인데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증받은 취득임 이렇게 나오더라도 단서 붙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한다. 땡입니다. 아니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언제나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때를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죠. 아무 때나 하는데 이건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는데 우리 기초과정부터 배웠습니다. 객관적 취득 제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국수공판법이죠. 그래서 국수공판에 관한 법,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을 했다. 계약서상으로는 국가로부터 제가 지자체로부터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잔금 지급일이 2022년 5월 10일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5월 25일 날 잔금이 치러지면 5월 25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수입으로 취득한다. 이때 수입신고필증에서 입증이 되고 또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한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입증이 되죠.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이거 확실하죠? 그런데 단 이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잔금지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어떻든 간에 또 법인장부에 의해서 증명되는 취득이요. 자,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나올 때요,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이렇게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는, 이럴 때는 이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객관적 취득이요, 머리글자를 따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어떻게 외운다? 국수공판법입니다. 제 앞에서 이렇게 국수공판장 외우라고 강의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국수공판장 이러면 배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날들 이전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보세요.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등기나 등록을 했다.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을 하면 어느 때를 취득시키로 하냐? 그 등기 또는 등록일을, 그 등기 등록일을 취득시키로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요런 표현도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bil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계약상 잔금지bil과 사실상 잔금지bil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원칙은 개인 간 유상 취득 계약상 잔금지bil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잖아요. 근데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bil이 빠르면 계약상 잔금지bil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습니다. 또요,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bil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 자, 국가지자체 국수공판법이니까 사실상 잔금지bil인데 그 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bil이 빠르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는 거예요. 이런 응용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계약상 잔금지bil이 명시 안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인데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둘 중 비교해서 이것도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합니다. 자, 이래서 이런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거기에 양가로 2번까지 설명드렸고, 양가로 3번을 보시면 여러분요, 이 계약 해제 있잖아요. 이 계약 해제.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인데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야 돼요. 별 표시합니다.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요, 요거 등기 등록한 후에, 지금 최근에 이거, 자, 작년에도 나왔었고 최근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물론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가 시험에 지금 2번 나왔지만, 등기 등록한 후 계약이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고,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그 서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달달 여러분들이 외우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또 그 다음에 공정증서, 또 그리고 법령에 정하는 계약해제 신고서라든가, 또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신고서라든가, 이런 서류에 의해서 해제된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60일 나오잖아요. 60일. 이 60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여러분요, 취득세에서 며칠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며칠이에요? 60일입니다. 그래서 못 빼놓고요, 국가나 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그 매각 통보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60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60일 뭐 이건 외우고 하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취득세에서 며칠 남으면 60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서류를 달달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화해조서, 인납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 신고서 등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요. 이런 서류 등에 의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이런 서류에 의해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연부취득입니다. 교재 608페이지 보시면 연부취득이요. 연부라는 것은 우리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죠. 연부취득. 자, 그랬을 때 연부취득이요. 취득식이 언제로 하느냐? 원칙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죠. 만약에 총 연부금액 50억짜리인데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년에 걸쳐서 연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요. 그랬을 때 첫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22년 만약에 5월 10일이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이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5월 20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다면 5월 20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X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도 연부취득의 경우에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면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고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주의하시고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X고요. 다만 연부금을 완불하기 전에 등기일에 따르면 그 등기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하여튼 원칙만 잘 기억합니다. 바꾸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바꾸는 걸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요. 무상승계 취득이요.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취득 시기를 어느 때로 하느냐?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등기일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증여는 낙성분료식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 계약한 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계약한 날을 취득 시로 하느냐? 사람 마음은 갈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내 전 재산을 어느 사회복지재단에 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서 하룻밤만 자면은 전 재산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반만 할까? 이렇게 되고 하룻밤만 또 자면 반에 반 되니까 자, 땀만 먹지 못하도록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계약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등기일로 바꿔낼 수 있어요. 근데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는 자,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속 개시일, 유증은 유증 개시일입니다. 상속은 뭐 상속 개시일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날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유증은 내가 죽으면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줘라니까 유증은 그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유증계시를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원칙 계약일, 상속은 상속계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작년에는 상속계실 이거 지문에 나왔었는데 계약 해제의 경우를 또 봅니다. 자,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를 또 볼게요. 아까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를 봤는데 포인트는 역시 여기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요거 자, 별 표시하시고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자, 그런데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등기 되고서 우리가 사실상 취득만 해도 취득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니, 등기 됐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이것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등기가 된 경우에도 만약에 계약 해지를 인정해서 없던 거로 한다? 이렇게 되면 그 공시제도, 등기라는 공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등기까지 되는데 갑자기 그냥 나 계약 해제 없던 걸로 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 복잡해지겠죠. 등기 다시 말소하고 돈 낸 거 다 돌려받고 돌려주고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취득했다고 보긴 하지만 이렇게 등기까지 됐는데 계약을 해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등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등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되고 해제된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봐서, 즉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그때는 이제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시험은 자, 등기 등록한 후에, 등기 등록한 경우라도 계약 해제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거. 그렇게 두 번 나왔죠? 꼭 주의하시고요.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보시면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 그 다음에 공정증서, 또 그리고 계약 해제 신고서 같은 서류에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서류는요, 아까 유상승계 취득에서 계약 해제 입증 서류는 4가지인데 얘네 지금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 입증 서류는 3가지인데요. 뭐 그런 차이점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을 것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런 서류에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 역시 며칠 나왔다. 취득세에서 무조건 며칠입니까? 60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4번 보니까요, 여러분, 자, 등기 등록일 나오죠? 4번에요. 608페이지 4번에 보니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되는 거. 지금까지 나왔던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등기일이 빠르면 아까 언제라고 했어요? 등기일. 그래서 우리가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다시요.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자, 못 맞힐까봐 아주 그냥 불안했네. 자,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공매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공매 방법에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습니다. 이것도 공매 경매니까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일이고 등기라고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다는 것도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 규정에 따라서 제3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제3분할로 취득했다 그럴 때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남편에서 4명의로 등기한 날. 그래서 제3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남편에서 4명의로 등기한 날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일로 본다. 자, 이렇게 눈에 익혀 두시고 시험에 이미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우리 계속 지금 어딜 보시냐면 그 우리가 지금 609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봤고요. 그 5번에 보니까 건축물 건축 및 비조업원의 토지 취득 있죠? 비조업원용 토지 취득.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건축했을 때 취득시는 언제로 할 것이고, 자, 비조업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취득시는 언제로 할 것이냐, 이건데, 먼저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취득을 봅니다. 우리가 건축물 건축했어요, 또 개수해서 취득했어요. 어느 때를 취득이 싫어하느냐? 자, 여러분 거기 어디에 여러분들이 밑줄 그시면 되냐면,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만 밑줄 일단 그시면 돼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가로 생략하고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밑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건축 또는 개수했을 때 원칙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건데, 이 사용승인서에는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나 또는 도정법에 따른 시행령에 따른 준공인가증이라든가 이런 서류들을 내주는 날, 이것도 취득시효입니다. 이런 서류들을 내주는 날과 역시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와도 똑같아요. 시험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개소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입니다. 이런 서류 포함해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또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인데, 다만 이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자, 그러면 임시 사용승인을 말하고,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요. 하여튼 이런 날, 자, 요 내주는 날에는 이런 것도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사용승인서나 임시 사용승인서나 이런 것들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자, 하여튼 원칙만 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된 부분만 밑줄 그어놓고 일단 요걸 중심으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축 또는 개소로 인한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요,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입니다. 이거는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보시면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요,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즉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식입니다. 자, 요거는요, 보시면 먼저요, 여러분 교재에다가 주택법에 의한 누가 취득하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사각형으로. 아니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쫙 그었던가. 그래서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요.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이건 다음 날이 아니에요. 사용검사 받은 날. 이렇게 제가 한 대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또는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취득할 때,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했다? 이럴 때는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이에요. 자, 여러분, 요거 제가 그랬어요. 항상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소유권 이전고실, 환지처분 공고일 이런 거나 항상 다음 날 요거 항상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작년 제가 맨날 소유권 이전고실, 환지처분 공고일 나오면 다음 날 이거 항상 기억하라고 했는데 다음 날을 쏙 빼고 출제하죠. 환지처분 공고일 또는 소유권 이전고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작년에 정답지문이요, 취득시기 문제 나왔는데 작년에 정답지문이 어떤 거였냐면 환지처분으로 환지받은 토지의 그 권리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 증가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제 음성이 들렸어야죠. 다음 날 했어야 되는데 환지처분 공고일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것도 28회 시험 때 취득시기 문제 길게 나왔을 때 어떤 수험생분이 포기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눈에 딱 보니까 소유권 이전고실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소유권 이전고실 보이니까 다음 날 제 음성이 들렸는데 다음 날을 쏙 빼고 출제했으니까 다음 날 없으니까 요거 골라가지고 문제 지문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답 맞춘 수험생들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여튼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 요건 다음 날을 쏙 빼고 출제할 수 있으니까 이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주택 재건축조합이 취득했을 때가 그렇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취득했을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요거 주의합니다. 사용검사 받은 날, 요거하고 소유권 인정고실의 다음 날하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취득시기 보시고요. 지목 변경이에요.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시기는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된다.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요거요 하나만 나오면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변경일이다. 이러면 틀려요. 또 공부상 변경일이다. 이러면 틀려요. 하나만 나오면 틀리고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나란히 나와가지고 중 빠른 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일 이랬었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 나란히 나와야 되고요. 하나만 나오면 틀리다는 걸 강조드렸고요. 토지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고 예외는 그냥 이해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 전에 사용했다? 그럼 그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봅니다. 우리 7번이요. 맨 하단에 보니까 매립간 촉으로 인한 토지 원시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공사준공 인가일이요. 그런데 공사준공 인가일인데 요거 등기일 X에 놓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준공 인가일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등기일 X요. 등기일로 바꿔서 나온 적 있죠. 매립간 촉으로 인한 토지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등기일로 한다. 아닙니다. 등기일 아니고 원칙은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등기일 X라는 거. 예외예요. 공사준공 인가일 이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용승낙일, 허가일, 또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가지고 중 빠른 날입니다. 자, 이거는 눈에 한번 익혀두시면 되고 원칙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사준공 인가일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610페이지 우리 과세표준 넘어가기 전에 자 핵심 콕 출제 예상 문제 나오죠.
문제 한번 또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 시기는 여러분 문제는 제가 그 매주 그 배부되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메일 정리 노트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회차하고 제가 강의하는 회차하고 문제가 딱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도에 따라서요.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한다. OX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응용력을 발휘해야 돼요. 아까 우리 요약집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요약집이 없었는데 물론 이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 시기가 소득세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도 예규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허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뭐한 날?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한다. 맞다 보셔야죠. 그 다음에 증여계약에 의한 무상취득은 계약일을 취득일로 한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언제요? 계약일.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그랬고 연부취득시는 원칙적으로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지비를 각각 독립된 취득일로 한다. 그렇습니까? 연부취득이요. 매회 계약상 연부금지로 했어요? 아닙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첫 해 연부금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22년 5월 10일인데 실제로는 5월 25일 날 치러지면 5월 25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연부취득의 경우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는 거지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죠. 3번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4번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해서 동법정에 따라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일로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헷갈린다고 객관성이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시 언제로 합니까?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 그렇죠, 여러분들? 네, 지목 변경이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래서 연부취득 시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각각 독립적인 취득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문제 또 있네요.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요? 상속 개시.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빠른 날. 맞죠? 국수공판법 사실상 잔금지급일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인가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고요. 건축물, 주택 아니고요. 건축해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자, 그러면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날이죠? 임시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언제라고요? 남편에서 4명이로 등기 등록한 날. 매립간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 물건의 등기일. 그래요? 아니고 매립간촉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은 언제로 했습니까?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이지 등기일 X라고 했습니다. 공사준공 인가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인데요. 여러분 610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일반적인 과세 표준이요. 자, 여러분 취득세 과세 표준은 별표시를 여러분들이 또 세게 하셔야죠. 올해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과세 표준은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잘 보셔야 되고 이 세율이 작년 재작년 지금 안 나왔지만 세율도 중요하고 그래서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고개를 드시고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목 운동부터 여러분. 자,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요.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편집해야 되겠다 이게. 아이고 목이 지금 오늘 상태가 안 좋아서. 자,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610페이지 본격적으로 봅니다. 취득세 일반적인 과세 표준인데요.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합니까? 납세무자가 결정하겠죠. 그래서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이고 그 취득 가격을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죠. 자, 그럴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자, 다시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납세무자가 결정하는데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합니다. 취득 가격,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연부 취득의 경우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근데 연부 금액인데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계약상 연부 금액이 아니고요.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그 가로에 사실상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 해서 뭐라고 해놓나? 계약상 X 해놓으세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다 그러면 틀려요. 연부금액이다 그러면 틀려요. 첫 해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계약서상으로는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지급되었다? 그럼 8억 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금액을 말하는 거지 계약상 X입니다. 계약상 연부금액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바꾸면 연부 취득의 경우에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에 연부금액은 매회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액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봅니다, 여러분들. 무신고요.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 그럴 때 이 시가표준액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되는 경우 납세무자가 신고 안 해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고 또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도 무신고로 보고요. 또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돼요. 그러면 불성실시 신고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기초과정부터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예요. 근데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은 소위 말해서 시가에 60, 70% 선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것들은 서울 중심지 아파트는 시가 반영률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70% 정도 되는데 근데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지역은 뭐 여전히 아파트 같은 것들도 시가의 한 60%, 50%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특히 여러분 보세요. 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토지, 상가 이런 것들은 시가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40%대 막 그래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시가표준액이 결정되는데 시가를 반영해서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적게 신고된다? 그럼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뭐야 이거. 시가의 60% 선에서 70% 선에서 결정되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면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한다. 무엇으로요? 시가표준액으로.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냐.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자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 취득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국수공판법이 먼저 나왔는데 저는 거기 밑에 화살표 동그라미 6번 아래 화살표 있죠. 요 내용부터 살짝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은 국수공판법 부 같은 위에 그 객관적 취득이요. 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을 신고했거나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즉 이 말은 하여튼 시가표준액 등과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느냐. 자, 그러면 근데 다만 거기 계속 화살표 좀 보세요. 오늘 목소리가. 자, 화살표를 보시면
계속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서 세 번째 줄이야. 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임 규정에 따른 취득의 경우는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그러면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은 얼마예요? 0원, 빵원. 그럼 빵원 곱하기 세로 하면 빵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잘 보셔야 돼요.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 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 가격에서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꼭 보시고요. 그러면 무상 취득의 경우는 어떻게 과세 표준이 결정되느냐? 법의 규정이 없어요. 우리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어떤 걸 과세 표준으로 하느냐?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법이 이미 개정돼서 시행 시기가 내년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무상 취득했을 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증여받아서 취득했을 때 어떻게 과세 표준을 결정할지가 다 이제 개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올해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올해 시험까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에서 실무에서는 우리가 상속 증여받아서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거는 이제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과세 표준을 하느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개념완성, 즉 심화과정을 배우신 분들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가 뭔지 배웠는데, 아직 그 기본 과정에서 바로 넘어오신 분이라든가 아직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로 계산해요. 그러면 그 부당하게 계산된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부인하는 규정이요. 이런 것에 의해서 취득했다? 그럼 부당하게 계산됐는데 사실상 취득 가격을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상 취득의 경우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어떤 경우에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냐? 다시 거기 위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자, 쭉 나와 있죠?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9개 동그라미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시가 순액 1억짜리를 8천에 취득해요.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겠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수입해서 취득합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이요. 숫자의 동그라미. 이것도 객관적으로 수입 신고 필증 등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요. 만약에 시가순액이 1억짜리인데 8천에 경락이 됐다. 취득세 과세 금액은 얼마로 해요? 8천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법원에 기록 남아있으니까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확실하죠? 근데 다만 이 판결문에서 역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이거 객관성 없죠? 그래서 시험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시가표준액이 1억짜리인데요. 시가표준액이 1억짜리인데 1억 원짜리인데 화해조소상으로 보세요. 화해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8천만 원인 경우에 화해조소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이 화해조소상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그렇죠? 네. 자, 무엇으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으로. 자, 그래서 항상 얘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가순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동법 규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요. 부의 동그라미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지역의 땅값이 이 정도 가격대에 있었는데 대형 국책사업 유치된다고 그래서 외진 달라붙고 막 그래서 땅값이 막 올랐습니다. 시가가 이 정도 가격대 형성이 되는데 이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을 산정 고시했고요. 근데 대형 국책사업 무산돼 가지고 다시 땅값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가 변액보다 낮은 가격대 거래가 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관계당국에서 검증받습니다. 그래 맞아. 한참 대형 국책사 때문에 땅값 올랐을 때를 반영해서 시가 변액 산정 것이 되는데 옆 동네 뺏겨가지고 이 동네 별 볼 일 없다고 땅값이 내려가서 더 낮게 거래가 됐을 것이다. 검증받은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뭐로 하냐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시가 변액에 관계없이. 자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의 의미 속에는요 이런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요.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언제나 항상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온 적 있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아닙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머리글자를 따서 우리 동그라미 하셨죠? 국수, 공판, 법, 부 요거요. 마지막 요게 중요하죠? 국수, 공판, 법, 부 같은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다만 거기 다시 화살표를 보시면 다만 근데 무상 취득의 경우가 밑줄이었죠 아까? 무상 취득의 경우가 부당행위에 의한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밑줄이요. 자, 그다음 밑줄 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허위 신고의 경우에 과세 표준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허위 신고 등의 과세 표준,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재작년에 신설이 됐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허위 신고 등의 경우 과세 표준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서요.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객관성 있죠? 국수공판법 부. 근데 다만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때 5조에 따른 검증은요. 시스템적인 일률적인 검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때 만약에 허위 신고가 됐었다 그러면 이게 일률적인 시스템적인 검증이다 보니까 제대로 걸러지질 못했던 거예요. 어떻든 간에 국수공판법 부 객관적 취득이라고 해서 그 사실상 취득가격 이걸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되는데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라든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비추어 봤더니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조사. 요 6조에 따른 조사는 뭐냐면 개별적인 자료 제출을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개별적인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 5조에 따른 검증은 시스템적인 일률적인 검증이고 이거 6조에 따른 조사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더 적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 밑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밑줄 그시면 돼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이런 것에 따라서 확인된 금액보다 자, 뭐 할 때는요. 적을 때는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뭘 과세 표준한다?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요. 바꾸면 뻔하지 뭐 시험에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바꾸겠죠? 아니고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실상 취득가격과 보세요. 사실상 취득가격과 확인된 금액 관할 세무서장 등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확인된 금액 또는 6조에 따라서 조사한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만약에 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더 적어요. 그럼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이때는 요 확인된 금액을 요걸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런 거.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더 커요. 그럴 때 뭐로 한다? 그때는 이제 당연히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 이 표현도 맞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상 취득가격과 확인된 금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이런 표현도 맞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허위 신고돼 가지고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하게 될 때는 부족계획만큼 허위 신고했죠. 부족계획만큼 추징하고 또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가산세도 적용합니다. 이럴 때는 가산세도 적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허위 신고 등의 경우 과세 표준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포인트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바꾸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바꿔요. 이걸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주의 맨 마지막 그 610페이지 맨 마지막에 하단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잠깐만요. 아까 가산세도 적용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현할 때는 부족액만큼 추징하고 가산세도 적용한다는 거. 그러면 거기 잠깐만요. 거기 부족액만큼 추징한다. 그 옆에다가 화살표 해놓고 여러분이 가산세 적용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이것도 아예 가산세 적용. 그 맨 마지막에 부족액만큼 추징돼 있죠. 그 옆에다가 화살표에서 가산세 적용 이것도 아예 써놓습니다. 허위 신고하면 그 확인된 금액 사실상 취득가액 확인된 것보다 적으면 그 부족액만큼 추징하고 가산세도 적용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그 맨 마지막 제 줄에 우리 그 주의 돼 있잖아요. 주의. 그거 한번 봅니다. 주의를 보니까 공정증서나 그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은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 이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실에 돈만 내면 그냥 도장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검인계약서는 예전에 시군구에 검인계약서용 계약서하고 실제 자기들끼리 계약서하고 다 이중으로 따로따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그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소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 인정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득가격이 시가순액에 미달하게 되면 뭘 과세 표현한다? 시가순액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자 보시고요. 자, 또 이어서 봅니다. 과세표준 비교인데 넘어가서 보시니까 여러분 넘어가서 보니까 611페이지 4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요거 보기 전에요. 제가 우리 요약집에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 그 610페이지다가 넘기지 말고 그냥 610페이지에다가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610페이지의 요 내용을 뭐 필기 안 하셔도 되긴 되는데 뭐 할 수 있으면 뭐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제 다음 카페에 핵심 요약 자료 같은 거 이전에 나갔던 그 자료에 다 이런 것들이 이것들은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 한번 편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 요약집에 없어도 편하게 한번 봅니다. 과세표준 비교를 보면 일반적 거래의 경우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비교해보면 취득 시기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똑같아요. 둘 다. 언제냐? 계약상 잔금지별. 일반적으로는 원래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계약상 잔금지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 객관성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 시기 계약상 잔금지별 똑같아요. 근데 과세 표준에서는 차이가 나요. 일반적 거래는 보세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는 납세문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부동의이고 시가순액보다 더 작아요. 그럼 뭘 과세 표준해요? 신고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돼요? 그러면 시가순액을 과세 표준하고 만약에 신고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높게 신고됐어요? 그럼 뭐로 하고? 신고 가액으로 하고. 그래서 이 표현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둘 중 큰 금액을. 그 사이에 사진을 찍으시려고?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설픈 자세로 있을 때 찍어가지고 눈도 이상하게 뜨고 이러지 말고 찍을 거면 지금 제대로 딱 제가 폼 잡고 있을 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그래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일반적 거래는 이렇게 하잖아요. 둘 중 큰 금액으로 신고가액과 시가순액 중.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보세요. 그 신고한 가액이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신고가액 시가순액보다 적게 신고되더라도 검증받았기 때문에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국수공판법 부니까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현합니다. 그 신고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더라도요. 자, 그런데 일반적 거래는 신고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으면 그때는 시가순액으로 하고 그래서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하고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시고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611페이지로 이제 넘어갑니다. 611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니까요. 넘어가서 보시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 이렇게 나오죠. 요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례요. 요거는 자 한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배웠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면 요거 분양권 같은 거, 주택 분양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분양권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택 분양권 등. 자, 여러분 우리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잖아요.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샀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질문을 엄청 많이 받고 그랬는데 최근에도 지금 제가 다른 곳에도 강의했는데 계속 질문 들어와요. 이거. 아 미치겠네. 근데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도 강의를 안 들으신 건지, 자 책만 보고 독학하는 분들도 있는 건지, 아니면 강의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잘못 들으신 건지 계속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주택 분양권 같은 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할 때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로서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 분양권을 취득할 때 우리가 취득세를 내는 건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는 분양권을 프리미엄 받고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돼요. 파는 사람한테는. 근데 분양권을 사는 사람한테는 살 때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아요. 자, 취득세는 어느 때 내는 거냐면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다른 사람부터 사가지고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가 완공되죠. 그러면 그 건설법인으로부터 완공된 아파트를 우리가 등기할 때 그때 이제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런 거지 분양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파트 완공돼서 그거 이제 내가 이제 등기할 때 그때 이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수공판법 부여, 즉 법인으로부터, 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한다. 그러면 객관성 있는 거래잖아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그러니까 과세 표준하게 되는데, 이럴 때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여러분들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쫙 밑줄인데 여러분들이요. 자, 물론 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은 그러하지 않아도 짜고 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 특례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이 특례가 나오기 전에 어땠었냐면요. 이 특례가 나오기 전에는 어땠었냐? 이렇게 했었어요. 만약에 이게 공급 가격이에요. 여기 이제 요 가격대가 공급 가격 또는 분양 가격이에요. 분양 가격. 자, 그러면 분양 가격이 요 정도 가격대인데 그 건설 법인에서 이제 분양하는 공급 가격, 분양 가격이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었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프리미엄 합계액을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P로 떨어진 지역 있잖아요. 마이너스 P로 떨어진 지역 경우에는 또 어땠냐면 이 특례에 나오기 전에는 자, 요 공급 가격을, 이 분양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했었어요. 아, 이런 진짜 XX들이지. 아니, 그렇잖아요. 프리미엄 붙었을 때는 이 가격으로 하라고. 마이너스 P 떨어졌을 때는 또 공급 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라고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더니 바로 그냥 한 2달 만에 요 특례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실제 지출 금액이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실제 지출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요, 뭐로 한다고요? 이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이 아니라 이제 이 실제 지출 금액, 요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꾸면 뻔하지 뭐. 바꾸면 뻔하죠? 자, 이렇게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분양 가격을 또는 공급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고 바꾸겠죠? 아니고, 포인트는 하여튼 요거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뭐로 한다고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 가격으로 한다고요. 만약에 바꾸면 요걸 과세 표준합니다. 바꾸면 뻔하죠 뭐. 실제 지출한 금액의 합이 공급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급 가격을 또는 분양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바꾼다고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또 하여튼 요거 강의 듣고서 또 아니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여기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아유, 분양권 살 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 프리미엄 주고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내는 게 아니라 그 본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아파트 완공된 아파트를 건설 법인으로부터 취득할 때 그때 취득세 부과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핵심 꼭 중요 지문이 나오네요. 예. 핵심 꼭 중요 지문을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이 관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요. 예? OX. X죠,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자, 이 확인된, 보세요.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이 이 확인된 금액보다 더 적어요. 자, 그러면, 둘 중 큰 거로 하는 거죠? 그럼 뭐로 한다고요? 확인된 금액으로 해야지. 사실상 취득 가격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뭐로 한다? 확인된 금액으로 해야죠,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로 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의 과세 표준입니다. 자, 특수한 경우 과세 표준인데, 이 특수한 경우 과세 표준은 또 설명드릴 게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잠시 여러분 쉬었다가요. 이 특수한 경우 과세 표준 7번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